서울의 한 산에 두 명의 여성이 등산을 시작합니다. 한 명은 자신만만한 외국인 여성, 다른 한 명은 그녀의 한국인 친구입니다. 등산로 입구에서만 해도 외국인 여성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중반쯤 산을 오르다 보니 외국인 여성은 점점 힘들어하며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죠. 그때 지나가던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외국인 여성의 표정이 확 변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 여성은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 화를 낸 걸까요? 오늘은 한국의 작은 산 하나에 도전했다가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외국인 교수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던 그녀는 자신감 넘치게 산을 올랐지만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32살의 생물학 교수 리사 밀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연소 정교수로 임명된 리사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산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의 적응 과정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산에 미친 사람이라고 자칭할 정도로 산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특히 리사의 산에 대한 열정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리사의 할아버지는 1953년에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유명한 산악인이었죠. 어린 시절 리사는 할아버지에게서 수많은 산 이야기와 함께 산악인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 가장 생생하게 남은 것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과 마지막 정상 공격에서 느꼈던 극도의 고통과 성취감이었죠. 리사야, 산이란 건 내가 자신을 넘어서게 만드는 도전이야. 그 도전에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하지.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은 리사의 가슴에 깊이 남아 그녀가 학자로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산악 등반을 시작한 리사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명한 산들을 수십 차례 등정해왔습니다. 론파인산은 그녀에게 가장 큰 도전이자 자부심이었던 산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론파인산은 해발 4,875m에 달하는 거대한 산으로 험난한 바위, 절벽과 빙하가 많은 곳이라 작은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리죠. 리사는 이 산을 5번이나 등정했으며 처음에는 일주일이 걸렸지만 마지막으로 올랐을 때는 3일 만에 정상에 도착할 정도로 그녀의 산악 실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 리사에게 어느 날 새로운 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한국국립공원관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산의 생태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죠. 한국의 산이 도시와 어떻게 공존하며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리사는 솔직히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산이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론파인산처럼 크고 험준한 산들에 익숙한 제게는 그냥 가벼운 산책 수준일 것 같은데요. 리사는 이렇게 말하며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산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리사는 자신의 연구 조교인 지수와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지수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24살의 열정적인 대학생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로 리사의 연구 조교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한국인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컸고 한국의 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은 작지만 정말 가파르고 고도가 급해요. 생각보다 도전적인 면이 많답니다. 리사는 지수의 말을 가볍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론파인산에 비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산이 크다고 해도 내가 올라본 산들보다는 쉬울 거야. 그녀는 한국의 산이 자신에게 도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자신감 넘치게 비행기에 올라 한국으로 향했죠. 한국에 도착한 리사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에 살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차로 서울로 이동하는 길에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크고 작은 산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산이 많다니 신기하네. 리사는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의 풍경을 감탄하듯 바라봤습니다. 도심과 자연이 이렇게 밀접하게 공존하는 모습은 그녀가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 산은 북한산이에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중 하나죠. 그리고 내일 저희가 연구를 시작할 산이기도 하고요. 리사는 흥미롭게 북한산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론파인산의 웅장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면 알겠지. 한국의 산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리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산 등산을 준비하면서 리사는 등산 장비를 간단히 챙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녀에게 등산 장비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교수님, 물과 간식, 바람막이, 등산화까지 꼭 챙겨가셔야 해요.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험할 수 있거든요. 리사는 속으로 이 정도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올라본 산들에 비하면 한국의 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지인의 조언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일단 지수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북한산에 오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리사와 지수는 이른 아침 정릉 탐방지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등산객들이 모여 있었고 리사는 살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다니. 생각보다 인기 많은 곳인가 보네. 리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산으로 평일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등산객들 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외국인들도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가 출발 전에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코스는 보통 왕복 35시간 정도 걸려요. 배낭에 물과 간식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가파른 구간이 많아서 등산화가 꼭 필요해요. 리사는 여전히 그 정도면 산책 수준이지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북한산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생각에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리사의 예감대로 쉬운 산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만한 경사와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경치를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죠.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치고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쉬운 편이네. 리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곧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한산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부터 등산로의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바위가 많아지면서 길은 더 험해졌고 리사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산에서 이렇게 힘들다니? 리사는 예상하지 못한 체력 소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사는 자존심 때문에 괜찮은 척하며 걷고 있었지만 이미 온몸에서 피로가 느껴졌죠. 리사의 상태를 눈치챈 지수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좀 쉬어 가실래요? 리사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 강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잠깐 쉬자. 리사는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서울 도심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정상까지는 아직 한참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수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산은 크기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고도가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에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리사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자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산은 자신을 넘어서는 도전의 공간이니까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발걸음마다 더 신중해졌습니다. 리사는 더 이상 이 산을 가벼운 산책으로 보지 않았고 산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몇 시간의 고된 산행 끝에 마침내 리사는 북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올라서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산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리사는 숨을 고르며 그 경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아름다워. 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작은 산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주었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산이 나에게 이렇게 큰 가르침을 줄 줄은 몰랐어.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구나. 리사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한국의 산을 가볍게 여겼지만 이곳에는 단순한 크기나 높이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산이 주는 도전과 성취감. 지수가 미소 지으며 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해하셨죠? 한국의 산은 크기로만 평가할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사람들의 문화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요.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 산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게 되었어. 하산하면서 리사는 한국의 등산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지수가 준비한 김밥과 막걸리를 먹는 순간 리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단순한 음식이었지만 산행의 피로를 한순간에 날려주는 듯한 맛이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 김밥과 막걸리라니
이런 걸 산 정상에서 먹는다는 게 정말 신기해.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행 후에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술 한잔하며 쉬어가는 걸 즐겨요. 등산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거든요. 리사는 한국의 산이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녹아있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 여러 산을 오르며 다양한 경험을 했던 리사였지만 한국의 산행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주었죠. 다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시아에서 등산을 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독일인 여성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한국으로 떠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한국에 가게 된 그녀가 그곳에서 겪은 충격적이면서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의 멋진 경험들, 그리고 그 감동이 어떻게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마리안입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등산을 취미로 즐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운동 삼아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점 등산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주말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특히 독일의 자연은 그 자체로 경이롭고 알프스나 하르츠 산맥 같은 곳을 오를 때면 정말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점점 바빠지면서 저 혼자 산행을 해야 할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죠.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았고 유럽 전역의 산들을 오르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했답니다. 그렇게 5년 넘게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즐겼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동호회에서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가보자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등산지로는 역시 중국이 빠질 수 없죠. 동호회원들 대부분이 아시아라면 당연히 중국이지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장가계나 황산 같은 산은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들은 장가계의 웅장한 협곡과 황산의 멋진 구름다리를 보자며 이미 설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들은 유럽과는 다른 신비로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니 다들 당연하게 중국을 선택했죠. 하지만 이때 우리 동호회원 중 한 명인 엘리사가 뜻밖의 의견을 내놓았어요. 그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엘리사는 대학 시절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의 산에 푹 빠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주말마다 북한산이나 남산 같은 산을 오르며 등산의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했어요. 엘리사는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우리에게 한국의 산을 강력히 추천했죠. 그녀가 말하길 한국에서는 대도시에서도 지하철만 타면 바로 산 입구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산에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산을 즐길 수 있다니 정말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특히 엘리사는 서울에서 북한산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경험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었어요.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라는 궁금증을 나누기 시작했죠. 한국의 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등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엘리사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로 좋아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산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등산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강조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동호회원들은 중국을 선호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장가계나 황산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엘리사, 그리고 아나와 루이자 이렇게 4명의 친구들이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독일에서도 큰 공항을 많이 봐왔지만 인천공항은 단연 최고였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에 정말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받았죠. 게다가 출입국 심사도 매우 간단했고 짐도 빠르게 나왔어요. 이런 간소화된 절차와 편리한 시스템 덕분에 공항에서 거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빠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을 담은 공연도 볼 수 있었어요.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국악 공연은 공항이라는 공간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하고 실감했죠. 처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는 한국의 문화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서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에게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고 저렴하다고 미리 설명했었는데 실제로 공항철도는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격이 정말 저렴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독일에서는 교통비가 꽤 비싼 편인데 여기서는 서울까지 가는데 7달러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기차 내부도 너무 고급스러웠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는 곧바로 KTX 고속열차를 타고 지리산 근처의 구례로 향했습니다. 이 고속열차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KTX는 정말 놀랍도록 편리했어요. 독일의 고속열차 ICE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죠. 내부는 매우 고급스러웠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KTX 안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산과 나무가 많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례에 도착한 우리는 마을버스를 타고 지리산 근처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엘리사가 한국에 유학할 때 자주 머물렀던 곳이라면서 우리에게 꼭 가보자고 추천한 곳이었죠. 민박집은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로 주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정집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며 아주 특별히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셨어요? 라며 정답게 물어보시던 할머니의 말투는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차려주신 저녁 식사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도토리묵, 각종 나물, 신선한 김치, 그리고 집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가득 찬 식탁은 그야말로 자연의 맛을 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음식을 더 먹으라며 손수 덜어주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배려에 감동받았죠. 그 모든 음식이 단돈 10,000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 이 정도 수준의 건강한 채식 음식을 먹으려면 훨씬 비쌀 텐데 말이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온돌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에는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는 것이 낯설었지만 온돌 덕분에 바닥이 따뜻하고 편안해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정말 신기한 시스템이었어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우리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중국으로 떠났던 동호회원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짐을 찾으러 갔는데 그녀의 등산 장비가 든 배낭이 도난당한 거였죠.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동호회원들의 짐도 도난당해 모두가 크게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짐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했지만 중국 공항 측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찾으면 연락하겠다는 말만 남겼다고 해요. 처음부터 여행이 엉망이 되었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크게 안타까워했어요. 게다가 중국에서 예약한 숙소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간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낡았고 이불과 침대에서 벌레가 나와 모두가 기겁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 끔찍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고 우리는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이었죠. 심지어 등산 안내인조차 불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보다 2배의 요금을 요구하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지불했지만 안내인이 내내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해 기분이 상했다는 말에 우리는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친구는 다시는 중국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한국에 간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다시 한번 느꼈죠. 다음날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지리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지리산은 한국에서 3번째로 높은 산으로 그 규모와 아름다움이 대단하다고 들었죠. 처음 산을 오를 때는 공기도 맑고 주변의 자연 경관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초반에는 경사가 완만해서 그리 힘들지 않았지만 점점 산세가 가팔라지기 시작하자 우리의 체력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쉬는 동안 경치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서 오를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 사는 독일에서 느꼈던 산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산이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이라면 한국에 사는 푸근하고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을 오르며 만나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배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을 오르며 자주 화이팅! 이라는 응원의 말을 건넸는데 그 말 한마디가 등반 중에 큰 격려가 되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지리산의 삼신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본 풍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산 아래로 펼쳐진 광경이 한눈에 들어오자 우리는 그동안의 피곤함을 잊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정상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한국인 등산 단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권했고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나눠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우리는 정말로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산을 오르는 동안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구가 되고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주신 구운 달걀은 처음 먹어본 것이었는데 그 특별한 맛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 믹스는 정말 신기했어요. 독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를 자주 마시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그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사가야겠다고 결심했죠. 우리는 그곳에서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등산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산과 자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또 하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가 서울로 올라가는 우리를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싸주신 거였어요. 서울에서 먹으라며 김치와 각종 나물을 싸주시는데 그 정성과 배려에 우리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몸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었죠. 그렇게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북한산과 아름답기로 유명한 설악산이었어요. 지리산에서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앞으로의 여정도 정말 기대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등산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깊이 느꼈고 이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국은 단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한국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의 산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